이번 영상은 타일을 고르고 난 다음에 도기류라 그리고 수전류라고 표현을 하는 변기와 세면대 그리고 샤워기, 세면 수전을 고르는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샤워하는 공간이 욕조로 되어 있기도 하고 샤워 부스로 되어 있기도 한데요. 원래 기존의 욕조를 욕조 타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욕조 타입이었다가 이렇게 샤워 부스 타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전의 높이를 철거를 하고 시공을 할 때, 설비 작업을 할 때 시공을 해두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 수습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욕조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수전의 높이를 바닥에서 70cm, 그리고 샤워 부스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보통 90cm가 들어가는데요. 본인의 키가 조금 더 크시다 라고 하면은 그 높이를 조금 더 높게 설정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미리 선행되어 있어야 타일을 시공하고 이 세팅을 했을 때 당황스러운 일을 발생하지 않게 되죠. 샤워 수전과 마찬가지로 이 세면대를 설치할 때도 미리 설비 작업에서 위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에 짓는 집 같은 경우에는 이 벽 쪽에 이 오무수들이 빠져나가는 배관들이 이 벽면에 박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는 이제 벽배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근데 조금 옛날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 물 빠지는 구멍이 이 바닥 쪽에 있는 바닥 배수 구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렇게 상부에 떠 있는 치마형의 이런 세면대를 고를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집 세면대에 물 빠지는 구멍이 벽에 있지 않고 바닥에만 있다라고 하면은 욕실을 철거하시고 나서 설비 작업자가 왔을 때 세면대에 배수를 벽 배수를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주시면은 작업을 해주실 겁니다. 제가 이번에는 변기에 대해서 몇 가지 노하우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변기를 고르는 타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이제 사용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있는 이 제품처럼 이 물통 부분과 하단의 부분이 분리되어 있는 투피스형 타입이 있습니다. 이 제품이 아주 대표적인 투피스 타입인데요. 그리고 이쪽으로 와보시면은 이 변기 같은 경우에는 물통 부분과 이 몸체가 한 통으로 붙어 있는 원피스 타입의 제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타입의 장단점은 이 원피스 타입은 물이 적게 들어가서 이제 물을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욕실에 변기를 세팅을 했을 때 이 수조통의 높이가 너무 높아서 변기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원피스형 제품을 고르시면 가장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원피스형 제품이 투피스보다 가격이 좀 많이 더 비쌉니다. 가급적이면은 경제성을 고려해서 투피스 제품을 고르시게 되겠지만 고를 때 변기의 스펙을 꼭 확인하시고 이 변기의 키 높이가 너무 높지 않은 것을 고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변기에 관한 두 번째 노하우는 바로 이 변기의 길이의 부분도 중요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쇼룸이라서 욕실에 문이 없는데 작은 평수의 아파트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욕실의 레이아웃 구조상 욕실의 문이 열렸을 때 변기와 아슬아슬하게 닿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변기의 사이즈를 너무 큰 걸 가져오게 되면은 세팅을 하고 나서 문이 이 변기에 이렇게 딱 걸리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변기를 고르실 때 가급적이면은 이 사이즈를 작은 것을 고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변기 사이즈가 작다고 하더라도 사용하시는 데는 거의 차이를 못 느끼시기 때문에 우리 욕실이 작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렇게 골라주시는 게 변기를 세팅을 했을 때 문이 닿아서 하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이즈의 변기를 고르셨다고 하면은 혹시 모르는 만해 사태에 대비해서 설치할 때 편심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둥근 원형의 플라스틱 케이스로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은 오수관과 변기를 세팅을 할 때 그 사이에 이렇게 결합이 되게 되어서 좌우 상하로 위치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그게 금액이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이런 쇼룸에 오셔서 변기를 구입을 하실 때는 그 편심도 같이 보내달라고 하셔서 만에 하나 한 1cm 정도 아니 0.5cm 정도 문이 걸리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 편심을 이용해서 변기의 위치를 살짝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변기를 고를 때 주의할 점 또 하나입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모양의 변기를 보고 치마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전에는 여기가 이제 울룩불룩한 이런 모양들이 있었는데
요즘에 나오는 제품들은 이렇게 깨끗하게 치마를 입은 것처럼 예쁘게 나오게 됩니다. 이 치마가 이 뒷면을 돌아서 이 변기에 이 후측면까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제품도 딱 그렇네요. 이 뒷면까지 이렇게 덮여져 있습니다. 이 경우에 현장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욕실을 철거하고 나면은 이 변기 쪽에 크게 두 가지의 설비가 있습니다. 먼저 이 변기에 오물이 빠지는 구멍이 이 변기 바닥에 이렇게 솟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변기에 물을 급수하는 급수관이 여기 붙어 있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급수관이 오물이 빠지는 곳보다 사이드 쪽에 붙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현장에 따라서 이 급수관이 오수관과 정중앙에 붙어 있는 경우나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그 치마가 뒤에까지 다 막혀져 있는 변기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면은 급수관이 그 뒤에 치마에 걸리게 돼서 설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나서 오수관의 위치랑 그리고 급수관의 위치를 한번 이렇게 자세히 보는 겁니다. 봐서 다행히 오수관과 급수관의 위치가 다르다고 하면은 뭐 변기 고르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시겠지만, 만약에 이쪽으로 좀 쏠려 있는 위치다라고 하시면은 변기를 고르실 때 꼭 치마가 이 뒷면을까지 감싸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변기의 제조사마다 카탈로그가 있고 그 카탈로그에 치마의 스펙 같은 것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드는 제품을 고르신 다음에 그게 그 뒷면에까지 치마가 둘러져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물건을 가지고 왔을 때 설치하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노하우입니다. 샤워 수전을 고를 때 체크해야 될 사항입니다. 샤워 수전은 이렇게 샤워기에 이제 물을 공급하는 수전인데요. 우리가 이 모양까지는 이제 흔하게 잘 보고 고르게 되는데, 이 제품의 샤워 헤드가 어떤 모양인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생겨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되어 있는데 나는 이렇게 너무 큰 게 싫다라고 하시면은 이 샤워 수전을 고른 다음에 샤워 수전에 샤워 헤드가 어떤 제품이 들어가시는지를 카탈로그를 통해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보통 많은 업체들이 내가 원하는 헤드가 있다고 하면은 그걸로 좀 바꿔주시게 또 하시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제품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은 담당 매니저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좀 바꾸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면 수전을 고르는 노하우입니다. 세면 수전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물이 나오는 여기가 이제 센터 구멍과 물이 토출되는 구멍의 요 길이가 수전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칫 너무 짧은 사이즈를 고르게 되면은 손을 씻을 때 이 안까지 들어가서 손을 씻게 되는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시가 잘 되어 있는 공간에 오시면은 수전을 꼭 한번 확인하시고 이 센터에서 이 물이 나오는 까지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컬러 수전을 고를 때의 노하우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골드 제품이나 블랙 제품, 이렇게 황동 제품들도 많이 구매를 하시는데요. 이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실버 색깔의 도금을 한 제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 도금이 조금 좋지 않은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골드 제품 같은 경우에 금방 이런 테 부분이 도금이 까지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도금 제품을 고르실 때는 너무 저렴한 제품을 고르시게 된다고 하면은 뭐 쓴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부분에 분명히 조금 불만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골드 제품이나 블랙 제품을 고르신다고 하면은 담당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이 제품의 도금의 내구성에 대해서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최근에 많이 설치하고 있는 이 조명 거울을 설치하는 노하우입니다. 조명 거울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물론 여기 이제 당연히 전선이 나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시공을 하고 나서 타일을 붙이고 난 다음에 갑자기 생각나서 나 이거 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일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타일을 시공하기 전에, 그리고 목공이나 전기 작업이 들어왔을 때 전기 작업자에게 여기다가 조명이 들어가는 거울을 설치할 거니까 스위치와 전선을 하나 증설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선을 하나 뽑아서 이쪽을 걸쳐 놓게 됩니다. 그리고 타일 작업자에게 이 부분에 조명 거울이 들어가게 되니 이 선을 밖으로 빼주세요 라고 하면은 타일에 요만큼 조각을 내고 이쪽으로 선을 하나 딱 빼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쉽게 설치를 할 수 있는데, 그거를 하지 않아서 나중에 타일이 끝난 다음에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일이 정말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선 작업을 미리 꼭 해두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이 조명 거울을 설치하는 노하우입니다.
네, 독일유 수전유에서 마지막 노하우입니다. 지금 이 공간을 보시면은 이렇게 수건거리, 그리고 이쪽에도 수건거리가 있고요. 이쪽에는 코너 선반, 그리고 샤워대, 그리고 욕조랑 세면대, 그리고 거울, 휴지거리 등이 다양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품을 사가지고 오면은 보통은 세팅 사장님이 변기도 놔주시고 세면대도 부셔주시고 여기다가 다 구멍을 뚫어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설치를 할 때 그날 아침에는 꼭 오셔가지고 세팅 사장님이랑 이런 수건거리나 휴지거리 같은 위치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고 가게 되면은 내가 원하지 않았던 위치에 휴지거리가 걸리게 되는데요. 타일을 타공을 하고 여기 브라켓을 걸어서 이거 설치를 하기 때문에 한번 설치를 하고 나서 위치를 변경하려고 하면은 이 타일을 뜯어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처음 세팅을 하기 전에 꼭 세팅 사장님과 아침에 미팅을 하면서 이거는 이 정도 높이에 달아주세요. 휴지거리는 저 정도 위치가 좋겠습니다. 어디가 좋을까요? 이렇게 추천도 받아보시고 내 키에 맞게, 그리고 우리 집 아이가 있다고 하면 아이 높이에 맞게 이 위치를 꼭 설정을 해줘 체크를 하신 다음에 세팅 사장님께 부탁하시는 거를 마지막 노하우로 설명드리겠습니다.